국민 메신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가 장시간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친구에게 선물할 일이 있어 접속했다가 24시간이 지나서야 선물하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톡, 참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사태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양준 기자와 이번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카카오톡, 우리가 매일 쓰는 거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며칠 동안 카톡이 멈췄다고 이렇게까지 큰 불편을 겪을 줄 몰랐다라는 반응인데요. 어떻습니까? 카카오 측이 밝힌 먹통, 즉 서비스 장애 공식 시간은 127시간 30분, 즉 5일하고 7시간 넘게 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 카카오의 위력을 새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죠.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 한 달 동안 카카오톡에 단 한 번이라도 접속한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는 현재 4,7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총 약 5,16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인구의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겪게 된 불편을 체감한 편인데요. 저 역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이든 업무 관련이든 메시지를 상시적으로 주고받고 있고요. 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마을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지하철의 출발과 도착, 또 소요 시간 등을 카카오 관련 앱으로 확인하는 편인데 이게 갑자기 되지가 않으니까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카카오 금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경험은 인구 90%가 사용하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락인이 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이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인데 이 데이터 센터 문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IT 기술은 우리가 어쩌면 24시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이 IT 기술의 백단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이번 카카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건 발생 당일 이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지하실, 이 데이터 센터의 운영사는 SK CNC죠. 아무튼 이곳에서 배터리 한 개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재로 인해 서버에 공급되는 전원이 한순간에 차단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한 화재 하나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IT 기술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를 통해 얻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태의 출발점이 된 화재 발생 경위, 또 전원 차단 문제 등은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고는 늘 터지기 마련이고 이는 IT 기술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집적된 데이터를 복구해서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은 마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대비책이 바로 요즘 많이들 언급되는 데이터 이중화, 쉽게 말해 데이터 백업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카카오가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8년 이미 투자 결정을 내렸지만 투자 이행에 4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되지 못했다며 조치의 미흡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외국 사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이 데이터 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지금은 메타 플랫폼이라고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이런 이른바 빅테크들은 이 데이터 센터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를 세울 때 지진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또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 위험을 줄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최대한 많이 지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 백업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특징 역시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149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를 2개 이상 갖춘 리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60곳이 넘는다고 하네요. 또 시스템 복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해 복구 훈련처럼 그야말로 재난에 준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한국에도 이 같은 빅테크들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 규모는 2000년 53개에서 2020년 기준 156개로 20여 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났고 데이터 센터가 내는 매출액도 2조 7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덩치가 커지는 만큼 유사시 대비도 더욱 철저해져야 할 필요성이 큰 겁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무언가 개선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겠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중화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의 배경이 카카오의 독점이 문제다라는 어떤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 카카오의 위력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택시도, 금융 서비스도, 선물하기도 다 이 카카오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서비스들은 인구 90% 이상이 사용하는 매우 독점적인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한국 사회에 공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독과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두에 락인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락인, 즉 사용자를 얼마나 붙잡아 두느냐로 가를 수 있다는 것이 IT 업계의 설명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는 락인에 매우 성공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취해서 데이터 센터 관리 등 안전 조치는 제대로 세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직후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라인 같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겠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카톡을 쓰고 있는데 자신만 메신저를 바꾼다면 별 소용이 없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국내에서 134개, 이게 해외를 포함하면 187개까지 늘어나고요. 아무튼 이 정도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중요한 건 계열사 숫자보다 카카오톡 등 이 개별 서비스가 누리는 독점적 지위겠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의 금융서비스가 금산분리,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소유 지배를 막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카카오가 자신들과 가맹관계인 택시, 즉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 특혜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런 여부들을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제 발생한 지가 한 열흘 넘게 지났는데 뭐 추가로 들어온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서비스 장애 발생 경위와 또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르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선 카카오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인 남궁훈 대표이사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죠. 그리고 즉 카카오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는 최근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해 이 국회 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많이들 관심 있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김 센터장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무엇보다 무료 이용자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피해를 회복하는 길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개인 원고 5명과 함께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도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제 외국 기업들을 보면은 그동안 데이터 센터 관리를 잘 해왔던 건데 이 카카오의 경우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이 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